거대 야당의 탈원전 망령이라 이게 정말 나라냐. 제가 왜 이런 말까지 꺼냈을까요? 진짜 이게 정말 나라냐 이 말이 실감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년마다 짜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년마다 짜여지면서 15년을 예측을 합니다. 15년을 계획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국회에서 말입니다. 보고를 아예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만약에 국회에서 보고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산자부 산하의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도 못합니다. 의결을 못하면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 지금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이 맡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면요. 11차 정기본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입니다. 11차 정기본이 지나치게 원전 중심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작아 민주당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진짜 심각하죠.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요. 현재 11차 정기본 전력수급 기본계획입니다. 보고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 없다.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차 정기본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2년에 한 번씩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죄송합니다. 올해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통과가 안 되면요. 이제 12차 전력수급 계획을 오히려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요. 정부에서 짜는 거고요. 또 정부가 전력산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나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서 짜는 게 전력수급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치가 말입니다. 에너지 정책에 개입을 해서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뜻이에요. 국가 운영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야당이 국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 운영을 하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꽉 막고 앉았습니다. 한두 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저임금도 그렇고요. 주 52시간제도 그렇고요. 뭐를 바꿔줄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 뜻대로 국가를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비토 거부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개박살 나는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조차 이게 11차 거를 안 올린다 이 말은요. 결국은 바꿔오라는 거거든요. 뭘 바꿔오느냐. 핵심이 이겁니다. 원전 3기 건설한다.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전 모듈입니다. 소형 원자력 발전소 이거 신규 건설 한 개 한다. 이거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대신에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설비 75기가와트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거 더 상향 조정하라 이거죠. 또한 탄소 중립에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70%로 확대하라. 이거보다 더 많이 확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지나치게 원전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원전이 35.6%입니다. 이게 2038년의 목표예요. 2038년에. 예,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요.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의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신재생은 32.9%입니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LNG는 11.1%고요. 석탄은 10.3%, 기타가 10.1%예요. 전체 전력을 수급하는 것도 보면 이게 낮지 않습니다. 지금 원전은 249.7 테라와트시, 그리고 신재생은 230.8 테라와트시예요. LNG가 78.1 테라와트시고 석탄이 72 테라와트시, 기타가 71 테라와트시. 거기에 비하면 지나치게 원전의 비중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말입니다. 각 정부마다 그 정부의 특성을 살려서 원자력 발전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신재생을 더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게 뭐 원자력에 너무 집중이 돼서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라는요 진짜 심각해집니다. 이거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만약에 계속 비토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체코의 원전 수출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국가 에너지 계획 전체를 완전히 뒤틀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 외에도 말입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송변전 계획도 담겨져 있고요. 또 양수발전,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어떤 계획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자체 전부를 뒤집어 엎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정말 나라 될까요? 제가 이게 정말 나라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힘은 야당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말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어느 정도까지는 협조를 해야 되는데 나 몰라 협조 안 하겠어. 그러면 전력산업이 무너지는데 전력산업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어. 정치가 전력을 덮어버려서 지금 최악의 사태가 맞아지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탈원전은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던 거고요. 그 바람에 세계 1등 기술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완전히 탄압을 받아서 무너졌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2,300원까지 떨어질 정도로 최악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중장기 대한민국의 에너지 사업 계획은 지금 그대로 다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는요 원전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전은 전 세계에서 총 438기가 있을 정도고요. 현재 미국도 짓고 있고 프랑스도 짓고 있습니다. 중국은 31기를 짓고 있고요. 러시아도 3기를 짓고 있고요. 심지어 일본도 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기 짓고 있지만 앞으로 더 지으려고 하는데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인도도 8기를 짓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퇴행입니다. 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에너지 계획이라는 것은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게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력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에너지 정책은 반드시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얄팍한 정치인들이 여기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요. 국가 전체 경쟁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아는 척을 해요.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조족지혈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사사건건 말입니다.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요.
월권이자 대한민국을 더 망하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정치가 간섭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경제 전체에는요, 정치가 간섭을 하면 안 돼요. 정치가 간섭하는 순간 경제는 무너지거든요. 하물며 전력에는 정치가 간섭을 하면 국가 백년대계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전력은 산업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을 정치가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그 자체가 나라가 망조에 접어들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게 정말 나라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의 영역에 정치가들이 들어가서 대도 안 하는 소리를 해대고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다는 뜻입니다. 제발 전문가 영역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거기에 정치가 들어가서 감나라 배나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유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정치인들 누가 말하듯이 좀 자성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는 겁니다. 심각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보시면 진짜 심각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정치인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